안녕하십니까. 동네내과 의사 김상목 원장의 넷장으로 삽시다 신바른 강의 제 20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공정 강의에서는 13번째입니다. 이제 이렇게 자부심을 고양하기 위해서 거기에 연결된 여러 가지 양심이랄지 정직이랄지 도덕이랄지 이제 결국 가서는 자유, 평등, 그 다음에 정의, 공정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으려고 하면은 이 경제적인 공부도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서로 경제 활동을 하려면 인간과 인간관계의 서로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됐든지 인간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문학이 유명한 이제 노벨 과학자가 됐든지 지체가 너무 높다든지 대통령이 됐든지 결국은 기초적인 것은 갖춰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개개인의 서로 소통과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이제 인문학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돼서 여기 책에 나온 대로 재벌공화국이란 말을 들으시죠. 아주 우리나라는 요새는 뭐 한국에서 내로남불 그게 이제 옥스퍼드 사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독특한 문화 언어가 이제 된 거죠. 예, 그런 거가 마찬가지. 재벌은 이제 영어로 하면 체벌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그래서 재벌공화국과 경제 정의는 김상조 교수가 이제 주장하는 것이 나와 있고, 경제력의 오남용, 남용을 했다든가 오용을 했다든가 거기에 생기는 피해와 계약 방안, 그렇게 이제 선성장 후분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가 되고, 그러니까 항상 항상 이야기하지만 자유스러운 선택, 자유를 부여한다고 한다면 그에 걸맞게 거기를 성취하는 데 생기는 그런 결과를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결과가 나쁘면 그 보상해 줘야 된다고. 그 선택한 사람이. 왜 그러면 자유를 선택하는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인문학에서 통할 수 있는 통로, 서로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개념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 권력이란 말을 쓰고 또는 경제 권력이란 말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이 정경유착, 재벌이 정경유착을 많이 한다. 정치를 이용해서 자기 경제력을 강화시킨단 말이죠. 정부로부터 특혜도 받고 옛날에는 차관을 많이 해가지고 차관의 거의 전부는 예를 들어서 너무나 남용하게 되면은 차관을 받아가지고 그 차관을 받는 결국은 갚아줘야 되는데 거기다 이자도 플러스 해주고 갚아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그 돈을 공장을 짓는다고 해놓고 그리고 땅 산 사람도 있고 그래요. 땅치기. 그러니까 그 공장의 목적에 어긋나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양심을 이제 땅에 떨어뜨리고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목도리를 짠다든가 옷을 스웨터를 짜는 기계가 이제 또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어려웠을 때 그 돈 가지고 이제 스웨터를 만드는 이제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돈을 빨리빨리 해 가지고 빨리 이제 한탕을 해야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런 것을 목적 외에 쓰는 것은 이제 이게 뇌물이 들어간다든가,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거짓이고 공정하지 않다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을 해서 돈을 벌고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이게 상당히 해를 보잖아요. 그런 서로 공정한 사회를 어긋나게 하는 것이 그런 사례가 되겠어요. 그래서 정치 권력이 됐든지 재벌이 됐든지 경제 권력이 됐든지 투명하고 책임상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양심이 있고 뭐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있지만은 그 투명하게 한다든가, 책임성을 가지고 공동체주의를 이끌어놔야 되는데, 재벌이 너무나 문어발식 프랜차이즈를 많이 뻗뜨려 가지고 조그마한 계열사를 많이 만든다고. 그래서 그것을 몰아서 이제 발전시키고 그렇게 문어발식 성장을 많이 한 것이 이제 재벌이었다고. 근데 옛날에는 재벌이, 지금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습니다, 땅을 산다고, 돈만 벌면은. 그래가지고 몇 년 후에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이제 뭐 적당하게 상속을 해가지고 세금도 적게 내고, 그래가지고 자기 가문이 발전시키고 경제적으로 발전시키는 그러한 이제 일들을 많이 해왔지 않느냐. 그래서 재벌에 대한 피해는 공평성에 있어서 서로 불공평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나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그러면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특이하게 한국식 이제 재벌은 결국은 먼저 국가에서 도와줘 가지고 선성장을 하고 후 분배를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그것이 어긋나면은 그것은 오남용을 해가지고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이제 이치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무분별하게 경제적으로 너무나 집중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확장만 하고 자꾸, 옛날에 대우 자동차가 그랬잖아요. 대우재단. 거기서 이제 김우중 씨가 잘하고 능력이 있는 분인데 너무나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많이 해버리니까 새해 막 외국에다 투자를 많이 하고, 그래서 조금 힘들어가지고 심각한 이 사회 부실을, 자기 대우 기업을 망가뜨린 거죠. 그런 일이 비일비재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독단적인 경영을 한다든가 천민 자본주의로 간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요새 이제 우리나라 재벌 그러면 벌써 삼성전자 생각하잖아요. 나의 생각은 그래요. 결국은 우리가 경계사회, 공산주의가 북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고 그러잖아요. 어렵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공산주의에 서로 소통을 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또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됐든지 영미계통의 자유시장 경제를 이제 채택을 해가지고 헌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혼란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우리 가닥을 만들어 낸다. 그래야지, 가닥을 만들면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다 심어 놓으면은 어떤 사회주의로 기울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자유민주주의로 이게 흐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공산주의는 우리 지구상에서 성공한 적이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될 필요는 전혀 없는 거고, 결국은 이제 약간 사회주의, 그것은 좋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갈 수 있는 주력적인 방향은 자유민주주의, 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에서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공화당이 이제 공화당이 이제
공화당이 이제 보수주의, 죄송합니다. 보수주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보수주의가 이제 공화당이고, 이제 민주당이 이제 진보주의잖아요. 근데 이 사회가 이제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서로 공약이나 정책이 비슷비슷하게 된다고. 이게 옳은 방향으로 가는데 약간씩 달라요.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제 경험이 쌓아지고 노하우가 생기고 지혜가 있으면은 결국은 더불어민주당도 정책이나 공약이 이제 국민의힘당의 공약이나 정책이 비슷비슷해지지 않을까. 그게 이제 사회가 성숙하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유럽의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사회민주당 그런 것이 이제 보편적으로 허용이 되는 그런 정치 사회 그런 사상이 이제 서로 그렇게 어긋나지 않게 조화스럽게 이제 사회가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요. 그런 것은 이제 생각하면서 해야지. 그러니까 너무나 간격이 많으면 양극화가 생긴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부자가 너무나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대물림으로 이게 가난한 사람이 되고 그것은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교정을 해야 된다고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일 유명한 낙수 효과는 이제 경제학에서 성장 후 분배. 그래서 제일 그 싸움이 일어났는데 예를 들어 레건 대통령 때 이제 그 파업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 가서는 사회에서 이제 비행장의 관제탑에 일하는 그 직원들이 파업을 해버렸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제탑에 있는 노동자가 파업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행기가 정상적으로 이륙하고 내리고 그것이 불가능해진다고. 사회가 마비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런 것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이제 이게 에스컬레이션 그렇게 발전을 했는데 그래서 하다 안 되고 그러니까 레건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 군대에서 관제를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해가지고 이제 노조를 이제 무너뜨린다고. 너 일하면은 다 파이어 시킨다, 해고시킨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관제탑에서 이제 백기를 들고 이제 그런 이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제 레건 대통령이었다고. 동시에 그 당시에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러시아하고 이제 붙었잖아. 그래가지고 미국이 이겼는데 그 힘을 가져야 되는 거야. 힘. 그러니까 항공모함을 12척을 보유를 하는 그렇게 항공모함 그 비싼 항공모함을 제조를 한 사람이 이제 그런 정책을 하는 것이 이제 레건 대통령이 해가지고 결국은 그것을 서로 대결하는 소련하고 미국하고 돈이 많이 드는 군비를 확장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공산주의를 포기한 건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가 마찬가지고 요새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사회에서 일어난 일을 관평을 한다. 관조. 이 관찰을 하면 재미있는 점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새 우크라이나 그런 나라가 소련하고 이제 대결이 됐잖아, 지금 현재. 그런데 이제 이게 조그마한 사건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왜 그러냐면 이 우크라이나는 자유, 자본주의, 나토에 가입하고 싶고 유럽 연합에 소속하고 싶고 그런 이제 자유 정신들이 많이 깨어나고 그래서 이제 소련은 이제 어느 정도 거기도 소련도 결국은
고바초프가 됐든지 엘친이 됐든지 자유 시장 경제를 하려고 했고, 시진핑도 결국은 등소평도 결국은 자본주의를 시작하고 거기서 이제 많이 성공을 해가지고 부자 나라가 됐잖아요. 중국에서도. 그런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는 자유를 부르짖고 그래서 싸우고 그러는데, 총장이 이제 이게 약간해서 이게 석국이 안 되고 계속 싸움을 이어가는 거지. 투쟁 정신.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상당히 그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마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키는 굉장히 크고 장대한 사람들이야. 옛날에 이제 이 코자크 민족이 슬라브족은 전혀 아니고, 아마 그 민족이 중앙아시아에 그 투박한 그런 목축업자 자손들이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키도 크고 장대하고, 올림픽 게임에서 힘이 많이 이제 들어가는 그런 종목에서는 금메달을 많이 따는 데가 코자크 민족들, 장대하고 굳건한 사람들. 그래서 요사이 뭐 가만히 관전을 해보면 전쟁은 안 좋죠. 어린애들 죽고 약자가 뭐 이게 노출되고 그러면 안 좋은데, 인간이라는 것은 좀 묘묘한 것이 싸운 것을 구경하는 것도 좋아한다고. 그것이 인간의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재벌공화국에서 이제 여담으로 이제 자꾸 빠져 딴 이야기를 하는데, 여튼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선성장 후 분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이제 자본주의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영국이 됐든지 불란서가 됐든지 그러면 이제 자본주의의 부작용이 자꾸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약자가 공정사회를 못 만들어서 부작용으로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이제 생긴 거죠. 그 공산주의 세계는 결국은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뭐 100년인가? 뭐 그 정도 하겠는 건데, 오리지널로 보수주의 그런 자유 그런 것은 경쟁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부작용이기 때문에 사회성이 있는 그런 이제 사회, 칼 막스가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연구를 해가지고 굉장히 행운하다고 이제 이게 소련에서 그래 성공시켰거든. 그 혁명을, 그 공산주의 혁명을 성공시킨 사람이 이제 칼 막스인데, 그 불란서나 영국에서는 이제 그것은 불가능한 사회에 흉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소련은 이제 농노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단순하기 때문에 말을 잘 듣고 투박하고, 그래도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코자크 그런 사람들이고, 또 우크라이나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래서 거기를 보면은 우리나라도 외교랄지 또는 이웃 국가들하고 서로 연관 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다든가, 국방이랄지 무기체제랄지 또는 이제 자본주의 힘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든가, 국가가 튼튼해야지 그런 이제 전쟁도 아주 가볍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아직 시작은 했는데 누가 승리자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여기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좀 우리가 알아줘야 되고, 우리가 그런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사실 북한이 됐든지
중국이 됐든지 우리를 밀어붙이면은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양극화, 그러니까 재벌을 그대로 놔두면은 우리가 안 되고, 좋은 재벌을 만들 수 있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재밌는 현상은 뭐냐면은 삼성전자를 나는 좋아한다고.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주고, 또 과학기술 문명이 그렇게 발전되는 것이 굉장히, 내가 한 일이 아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한 국민, 삼성전자가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고 그러면 성공한 거 보면 내가 마음이 뿌듯해진다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괜찮구나. 괜찮네. 살아보니까. 옛날에는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다고. 근데 우리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때, 어떤 장소에서 그런 것이 태동이 돼가지고 우리가 잘 때우고 이제 주위의 강대국에 솟구쳐서 우리가 강하게 된다. 정신적인 문명도 그렇고 기계적인 문명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시대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데, 삼성전자가 됐든지 현대가 됐든지 LG가 됐든지 SK가 됐든지 4대 재벌이라고 그러잖아요. 소위 4대 재벌. 그러니까 이제 이거 김상조 교수가 재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10년 전에 만든 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재벌의 후진적인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도 가지고 있다고. 참 이제 아이러니한 거죠, 그게. 나는 이제 삼성전자를 그렇게 애국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로 많이 발전한 것이 기분이 좋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능력이 있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은 또 그것을 우리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이제 자부심이 저절로 생기면서 그게 이게 발동이 걸린 거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절로 잘만 돌리면은 잘 돌아간다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희망을 가지고, 어렵지만은 희망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정신적인 선진국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외국 국민들이 우리를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부심이 많이 강하고 올바르고 왜곡되지 않게 그런 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경험하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 재벌하고 내수 중소기업 자영업자 서로 양극화를 이제 줄여드는 것이 이제 결국은 재벌을 해체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올바르게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그것은 이제 법을 잘 지키고, 그런데 현재는 우리가 재벌의 시스템이나 그런 이제 납세 의무랄지 돈의 흐름이랄지 우리가 일반 국민은 잘 모른다고. 아주 유명한 이제 신문 기자들이 그걸 파헤치려고 해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양극화가 있고 이제 그렇게 화합을 좀 못하면은 신뢰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부심도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삼성전자 예를 들으면 이제 국내 부가가치 또는 고용 창출이 이제 좋게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경험을 해서 외환 위기가 있었잖아. IMF. 그 이전 수준으로 중소기업이 이제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 좀 발전을 했는데, 그것은 아직도 퀘션 마크. 우리가 나아갈 길이다. 그래서 아직도 재벌이 좋지 않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로 그런 수도 있다고.
이 돈을 벌면은 제대로 세금을 내야지. 그게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사익을 추구하고 재벌 총수가 너무나 천민 자본주의 정신을 가지고 진정한 사회주의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먼저도 이야기지만 ESG 기업을 많이 달성해야 된다고 먼저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재벌급의 이제 이 책에는 30대 재벌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책을 쓴 것 같아요. 30대 재벌. 이 30대는 ESG 기업. E라는 것은 environment, 환경.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저탄소, 탄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저탄소 이제 공장을 운영한다든가, 이게 자꾸 온난화가 생기니까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런 것을 자꾸 발전시킨다든가, 이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 산에 있는 나무를 자꾸 쓸데없이 막 베어젖히고 그런다든가, 그런 건 좋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S는 소셜.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소셜한 건 어떤 삼성전자가 됐든지,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적인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청소년들이 컴퓨터를 잘 훈련하고 그 마인드를 컨트롤하고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컴퓨터 아카데미를 만들어가지고 사회에 봉사한다든가. 사회 봉사야. 더불어 같이 사는 거죠, 이게. 이건 환경이 중요하고, 그리고 가버넌스는 이제 이걸 운영을 잘 하는 거죠. 삼성전자라는 이제 돈의 흐름이랄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를 하고 사회에 이롭게 해 나가는 것이 가버넌스는 가버먼트가 이제 영어로는 이제 가버넌트 지방자치가 이제 가버먼트는 이제 정부. 그런 말인데, 가버넌스는 것은 정부같이 이제 가버넌스, 이게 운영하고 이제 유지하고 이게 자체적으로 운영시키는 이제 그 직원들이 이제 저렇게 화합을 하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제 그런 것을 ESG 기업을 국민들은 원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은 재벌의 후진적인 지배 구조가 문제가 되는데, 맨날 이제 사익만 추구하고 자기만 살라고 한다고는 결국은 좋은 이제 기업이 아니지, 재벌이 아니죠. IMF 때 이후에 이제 사회 이사가 생겼다고. 그건 뭐냐면은 이제 노동자층에서 사회에 이제 삼성전자 이사들이 많이 있잖아, 이사가 있으면 이제 한 명이라도 노동자 측에서 계급에서 이제 이사를 이제 뽑아주는 거고, 그 사람들이 이제 감사위원이 되고, 그 공장이 얼마나 많이 돈을 벌고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노동자한테 얼마나 좋은 대우를 해주고, 그런 사회이사 시스템이 이제 IMF 이후에 생겼다고. 그리고 IMF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건데, 그 금모기 운동이랄지 또는 거의 모라토리움, 거의 우리나라가 망한 거라고. IMF. 내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IMF 그 시대를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모든 대기업이 막 망하고 사회가 혼란하고 직업을 잃어버리니까 가정을 꾸려나기 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었고,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그래서 그런 이제 사회 이사 시스템을 IMF에서 권고를 한 거죠. 그래서 완전히 경제 시스템은 세계에 노출돼 버린 거야. 개방돼 버렸다고.
우리나라가 이제 이 국제 금융 자본이 왔다 갔다 국가로 들어오고 나가고 굉장히 흔들림이 많다고. 왜 그러냐면 굉장히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오픈된 그 경제 시스템 흐름에, 돈의 흐름을 오픈시킨 것이 IMF에서 우리나라를 강제적으로 그렇게 만든 거라고. 그래서 그 후로부터서 우리 금융 의식이랄지 돈의 흐름이랄지 그런 것이 많이 발달됐는데, 돈이라는 것은 이제 그 회사에서 그렇게 숨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은 잘 모르죠. 그래서 세금이 없는 부의 대몰림. 그러니까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자기 자식한테 세금을 내지 않고 대물림을 한다. 이제 돈을 이제 자식한테 이제 물려주는 거죠. 그런 것이 불법이다. 공정하지 않다.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영권 승계를 해야 되는가. 불법 상속을 한다가 싸게 주식을 2세, 3세한테 넘긴다던가. 그런 것이 있으면 문제가 있었고, 특히 한국의 뭐 재벌들은 공익재단을 많이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친척이나 뭐 문어발식으로 조그마한 이제 주식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몰아준다, 일감을 몰아준다, 그런 것만 이제 헐값으로 주식을 넘겨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인용된 것은 경제개혁연대라는 것이 있는 모양이에요. 나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들어봤는데, 지금까지 이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재벌에 관한 한. 참여연대나 경실련에서도 이제 재벌에 대한 그 이제 정책이 좀 나와 있고 그러는데, 근데 경제개혁연대에서 그 자료를 이게 인용을 했는데, 채권 발행할 때 남용을 해서 꼼수를 많이 쓴 거죠. 이제 재벌 대기업에서. 그리고 회사 기회를 유용하고, 그래서 총수 일가한테 이제 특혜를 준다든가.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런 경제적인 활동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적당히 거짓말해 가지고 그런 것을 의심스럽게 주식 거래를 한다든가, 전산 시스템을 이렇게 고쳐 가지고 사업 자체에서 이제 지출을 많이 하게 해가지고 그 경영권을 이양하면서 주식도 이제 2세, 3세한테 싸게 이제 이양을 시킨다든가. 그래서 경제 권력이 이제 이런 시스템이 많이 있고 그러면 경죽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공정 사회를 무너뜨리지 않느냐. 그래서 법치주의를 불신하게 되고 배임행위, 횡령 혐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그게 이제 감옥에 집에다 제대로 넣었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많이 준다든가. 실형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고 집행유예는 4년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소음방망이라고 하잖아요. 소음방망이. 그러니까 제대로 벌을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재발하고 그런 것을 이제 좋아하고 사회에 유행되면은 공정사회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그런 이제 처벌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무슨 뭐가 국경이 되면 3년을 해주다든가 불구속 기소를 해가지고 더 자유롭게 공평에 어긋나는 그런 이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요. 삼성경제연구소라고 아주 유명하죠. 거기에 있는 데이터가 세계적인 데이터가 상당히 많다고요. 뭐 어떤 점은 국가에 있는 노하우랄지 정보 시스템이랄지 모든 것이 국가의 그 정보 수량보다도 삼성경제연구소의 셀이라는
그런 이제 그 삼성경제연구소의 데이터가 더 많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민간이 혹시라도 국책연구소보다 더 많이 알게 되면은 그게 좀 이제 공정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협력을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삼성경제연구소의 데이터하고 국책연구소, 예를 들어서 세종연구소랄지, 그 서로 뭐 현대 무슨 연구소랄지, 그리고 서로 레포,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인포메이션을 서로 공생하고 발전하는 그런 것이 또 공정하게 해야 되고, 한국의 보수와 진보가 정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많이 발전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재벌의 이데올로기는 지배력에 종속되고 중소기업의 영세화, 양극화를 서로 이제 대기업이 신경을 써가지고 또 국가가 신경을 써줘야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많이 발전시킨다고 많이 이제 뭐 정책을 세우고 노력을 하고 구호를 외치고 그래도 중소기업이 잘 돼야 된다. 왜 그러냐면 중소기업은 중산층을 이제 좋게 해준다고. 국가의 중산층을 이제 양성하는 그러기 때문에 사회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고, 너무나 중산층이 없으면 주장할 사람이 없고 세금 낼 사람도 별로 없고 그게 힘이 약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재벌을 컨트롤하는 데서는 국민하고 중소기업이 발전하고 국가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 감시를 잘 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중소기업의 이제 하도급 구조라는 것이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저기 뭐 일전에 나오는 뭐 비일비재잖아요. 안전사고랄지 그러면은 적당하게 하도급 하청업자들이 적당하게 건설을 해가지고 이 큰 대형 사고가 아파트 건설장에서 나타나고 사람이 이제 죽는다든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기업 정책이 됐든지 노동 정책이 됐든지 복지 정책이 되든지 거기에 또 연관된 사법기관, 금융위원회, 국세청, 세금이 또 중요하다고. 그래서 모든 이제 계층들이 동반 성장하고 법치주의를 따라가지고 공통적으로 같이 성장하고 동방 이제 상승이죠. 동반 성장,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여하튼 내 강의에 순서가 뭐 선거철에 맞춰서 한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공정이라는 것이 또 어떤 당에서 부르짖고 또 내 강의가 자연스럽게 공정의 순서를 거치면서 이제 상당히 때가 같이 맞춰졌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공정의 강의는 한 번이나 두 번 더 하고 마무리하고 나중에 이제 또 새로운 얼굴로,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이제 스케줄로 강의를 또 계속 이어갈까 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